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게 되면서 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오늘 상장한 LS 머티리얼즈도 강한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 남은 마지막 이 FOMC 결과와 11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단은 다소 제한된 채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남은 12월장의 시장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반도체 동맹이란 말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 사이에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다라는 분석들도 나왔는데 오늘장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네, 역시나 뭐 반도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드렸던 섹터가 이제 반도체 쪽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도 이제 상반기 그리고 좀 짧게는 내년도 3월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섹터를 유념 있게 보시지 않으시면 사실 유의미한 성과를 좀 내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 섹터 같은 경우는 항상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쪽에 이제 방문을 해서 ASML도 좀 방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EUV, 장비 이런 도입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는 지금 네덜란드 국빈 방문도 분명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년 내 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반도체 부분을 강하게 좀 밀어주고자 내년도 2월 달에 또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주도주가 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테마주, 개별주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느낌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사실 주도주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주도 테마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 못지않게 주도주 섹터,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뭐 로봇주,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년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주도주 섹터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오늘 끝까지 방송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이란 말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지진 않는데요. 내년 시장 전략에도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수범 전문가님과 나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이후에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상장한 LS 머티리얼즈 나와 있고요. 반도체 종목도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해상풍력 관련한 종목들도 이제 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SK 오션플랜트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SFA 반도체가 우선 25% 넘는 시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LS 머티리얼즈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성한도 11%대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장중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S 머티리얼즈부터 살펴볼 텐데요. 올해 IPO 마지막 대어로 꼽혔었죠.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쾌거를 기록을 했는데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SFA 반도체입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으로 미증시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시세는 더욱더 크게 분출이 되면서 25%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해상풍력 관련한 종목들이 내년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한 이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기대감을 흡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이 고금리도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고 내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6% 넘는 시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한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종목들이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강박권 수준에서 마감이 되면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산타 랠리 가능성이 이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4%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성한입니다. 미국 MP 머티리얼즈와 미국산 히토류 산화물 공급 계약에 따라서 이 첫 구매 발주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시세를 보였고요. 다만 시세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소 둔화가 되면서 11%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오늘 장 하스탁5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LS 머티리얼즈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제 공모 단계부터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받았었던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역시나 좀 기대를 좀 해보셨던 이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만한 이제 수익률이 오늘 딱 찍히게 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오늘 좀 처분을 하셨던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이제 KNS 상장 이후로 지금 300% 수익률을 달성한 두 번째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 자체는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본업 자체도 이제 차세대 이체전지라고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시세가 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역시나 이제 상한가까지 끌어올려주는 이런 좀 패턴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내일도 역시나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엿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장 막판에 사실 상단 부분을 뚫지 못하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저는 LS 머티리얼즈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 LS 머티리얼즈 쪽으로 많은 이제 수급들이 좀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반도체 종목들도 윗골이 달고 좀 빠지는 종목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개별 테마에서도 사실 윗골이 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내일 LS 머티리얼즈 시세가 어떻게 종가 마무리가 되는지 유무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저라면 지금 LS 머티리얼즈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당일날 매도하시거나 혹은 그 이튿날까지 보시고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뭐 1개월 들고 간다, 3개월 들고 간다 할 때마다 아시겠지만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통 보호예수 물량들이 차곡차곡 쏟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출회될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어느 정도 빠른 단기 매매 차익 실현으로 전략적인 부분들을 잡아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 접근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장 당일 혹은 두 번째 거래일 때 좀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SFA 반도체, 이 종목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힘을 냈잖아요. 이 종목들의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사실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특이한 날 중에 좀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통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던 종목들이 꾸준하게 이제 랠리 양상을 펼쳐지는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사실 이제 덜 올랐었던 이런 종목들이 좀 특이하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펼쳐졌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SFA 반도체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좀 좋아하실 만한 네페스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15% 가까이 이제 급등을 좀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뤄볼 때 역시나 반도체 주도주 섹터로서 역시나 계속 면밀하게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반도체 비중을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각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소멸되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나타나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잘 마무리할 때,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펼쳐질 때, 이런 양상들이 펼쳐질 때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실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일봉상 봤을 때에는 굉장히 최고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SFA 반도체 월봉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대거 급등하는 가운데에서도 SFA 반도체가 유일하게 또 못 갔었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키 맞추기 장세, 그죠? 키 맞추기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시세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급등하는 와중에 두산 로보틱스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키 맞추기로 다른 로봇주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8%, 10% 이렇게 한 번에 추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신 내 반도체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내 종목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 종목의 순환매를 한 번 더 기다려보시는 이런 또 기다림과 또 현명함이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FA 반도체를 혹시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보통 하루 이틀 지금 음봉을 좀 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갭상승 떠서 이제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반도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도 밀어주잖아요.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밀어주고 그렇게 되면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월 달 CES 있고 2월 달에 정부 정책이 있고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연출이 좀 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은 좀 들고 가시는 선택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한동안은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또 강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흐름이라고 하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SK오션플랜트입니다. 증권가에서 실적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SK오션플랜트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저 역시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2배, 3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고금리 기조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 자체가 조금 감소되는 이런 지금 추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제 베스타스라고 하는 이제 풍력 1등 업체가 있는데 지금 그 기업에서도 지금 풍력 투자에 대해서 지금 조금 중단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최근 이제 뉴스를 통해서 노출이 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스타스는 사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대다수 이제 SK오션플랜트, CS윈드 이런 좋은 기업들도 사실 같이 좀 주가가 많이 눌렸었던 이런 부분을 좀 작용을 했었는데 자, 오늘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고금리 기조가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씩 해결되는 기미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금리를 뭐 1% 혹은 지금 1.5%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수준으로 내년에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끝나고 다시 그 금리가 이제 하방으로 다시 치닫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또 이제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이제 또 미국 대선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될지 또 바이든이 될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트럼프가 되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지금까지 밀었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싹 또 바꿔서 이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좀 동반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모멘텀 상으로는 물론 지금 차트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 패턴 자체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업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세계 1등 기업들의 추이를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바닥 대비 이렇게 한번 장대 한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런 랠리가 지속될지 유무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금리 기조가 완화가 될 때마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GI 이노베이션인데요. 최근에 제약주 사이에서 한 번씩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GI 이노베이션은 제가 이제 또 오늘도 4% 넘게 이제 또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추세는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도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를 또 기술 수출을 해서 또 굉장히 또 큰 성과를 냈었던 기업 중에 좀 하나가 되겠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일본 쪽에 또 3천억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좀 체결하게 되면서 또 관련된 또 호재 부분을 작용을 해서 주가가 3만 원대까지 뚫어놨었던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후에 기술 이전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16,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21,000원대까지 이제 반등 추세를 좀 갖춰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1월 달에 가장 큰 바이오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다국적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들과 1대1 미팅까지 가능한 기업들이 보통 가장 큰 수혜를 주로 이제 손꼽히곤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딱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바로 GI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024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주인공으로서 충분히 올라설 수가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상방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주가가 3만 원대를 뚫어놨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을 좀 해줬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3만 원까지 조금 크게 올라설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만약에 나는 이 좀 바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일 수 있다라는 말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도 남아있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성안인데요. 첫 이 구매 발주 소식에 오늘 장에서 힘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성안이란 종목도 제가 이제 사실은 괜찮다. 기업 펀더멘털 자체도 그렇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기존 히토류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거기다가 이제 거래처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를 염두에 봤을 때에는 저는 단연 탑 1은 성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유니온부터 시작해서 유니온 머티리얼 여러 가지 종목들이 히토류 관련된 테마주로서 좀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베트남 쪽에서 이제 품질 검증까지 정확하게 받은 이런 곳은 지금 성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내가 히토류라는 예를 들어 중국이 히토류라는 카드를 계속 꺼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반사이익 수혜주를 내가 한번 꼭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기술력 있는 성안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지금 당장에 이제 펀더멘탈이 이제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서야 막
이제 히토류 품질 검사를 통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인증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봤을 때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굉장히 급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점과 염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오늘 굉장히 사실 이 박스권에서 계속 맴돌았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의 2,000원 선에서는 빠지지 않고서 계속 이제 유지해줬었던 종목인데 갑자기 이제 이탈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최저점 1,300원까지 1,300원까지 왔다가 지지라인 바꾸서 지금 오늘 최초로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1,500원대, 그래도 오늘 고점 대비로 1,750원까지 좀 찍었었는데요. 추후에도 이렇게 거래량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최근 이제 일본 거래 상상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다시 히토류 관련된 이슈를 받게 된다면 이 종목부터 크게 올라갈 여지가 좀 높기 때문에 성환이라는 종목 조금 더 유념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 이하입니다. 922억, 지금 이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1,000억 단위의 기업을 기관과 외국인이 대폭적으로 매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만약에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실제로 이제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할 때 시가총액 2,000억, 3,000억 정도 베이스까지 가야만 기관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붙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배, 4배 올라갈 종목들을 찾으실 때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이 사이에 있는 종목들을 잘만 이제 가치적인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보유하게 되신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올려놓은 이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통 기관과 외국인이 받쳐주면서 주가 3배, 5배까지도 띄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이제 로봇주 이제 감속기 부품 업체 중에 SBB테크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SBB테크도 사실 굉장히 중소형주였다가 사실 거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술력을 좀 인정받아서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올려놓으니까 그때서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붙기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주가 5배, 막 6배까지도 올랐었죠. 그런 이제 추이까지도 좀 그려놨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환에 대해서도 저는 3배, 5배 포텐이 좀 살아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손꼽아 보고 있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제성과 실적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를 다 고루 갖춘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이수범 강사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저 역시도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당연히 주도주를 매매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주도주인 줄 알고 공략을 했는데 주도주가 아니었다. 네, 이런 그렇죠.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은 이제 섹터 분석에 좀 집중을 해라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산업과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종목보다도 제가 더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분석할 수밖에 없게 된 이런 배경 중에 하나는 주도주 섹터 반열에 오르게 되면 전체 종목이 아시다시피 수배, 하다못해 뭐 3배, 5배까지도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좋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내가 다음 주도주 섹터는 어디가 될까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신다면 그래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상반기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하실 겁니다. 저점 대비 5배 넘게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고 당시 이제 400% 정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요. 자, 연초에 비해서 그러니까 1월 달 35,700원 주가를 찍은 이후에 3월 23일 날 15만 원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죠. 자, 이때도 좀 보게 되면 최저임금이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로봇과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된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자, 게다가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좀 되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이렇게 내가 주도주 섹터를 좀만 잘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3배, 4배의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BB테크도 비슷합니다. 저점 대비 6배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생산 시 필요한 감속기를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인데요. 국내 최대 기술 확보로 대장주로 또 등극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년도 상반기의 주도주는 무엇일까? 혹은 내년도 하반기의 주도주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별로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게 되신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10%, 5% 이렇게 수익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10백억까지도 가능한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에코프로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에코프로도 굉장히 이제 크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죠. 자, 이게 실적이 이제 크게 이제 급등했었던 이런 사이클을 맞이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데요. 이거 보시면 2021년도 실적이 매출액 1조 5천억에 영업이익 800억 정도가 나왔었던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에 매출액 5조 6천억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이제 급증을 좀 하게 됐었고요. 영업이익조차도 6천억으로 크게 뛰게 되면서 7배 넘게 상승이 좀 나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실적에 맞춰서 같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서 역시나 저점 11만 5천 원에서 고점 150만 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10배가량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이제 전개가 가능한 것이 주도주 섹터의 장점이다. 그리고 슈퍼사이클 산업에 대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치라는 것은 이제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물론 가치에 따라서 이 지금 표를 보시는 대로 이 가치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가격이란 놈은 가치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가격은 계속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밑에 쪽이죠. 그죠? 밑에 쪽. 만약에 가치보다도 가격이 좀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좋은 섹터들을 매수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거기서 어떻게 된다? 최소 3배, 5배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이제 2016년부터 실적이 대폭적으로 호전돼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중대 이슈가 발생된 이런 이제 섹터가 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혹시 제지업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지업체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2016년 이전만 하더라도 되게 재미없는 섹터였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폐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폐지 가격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더 이상 우리는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 폐지도 그중에 하나이다. 라고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폐지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지업체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품 가격은 그대로고 거기에 따른 마진을 이제 크게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보시는 대로 16년도 이후로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자, 제조업 실적들을 보게 되면 한솔제지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36%, 무림 PMP가 334%, 신대양제지가 610%. 그래서 원재료가 하락으로 제품 마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업종이 변화되는 사이클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저점 대비 7배 이상 상승합니다. 실적도 올라가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계속 주가가 예를 들어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적이 대폭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리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재평가 구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크게 급등했었던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장기 호황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고 조선주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 2, 3년 정도의 긴 사이클 혹은 그 이상의 사이클을 보시고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이 슈퍼 사이클의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선주에 다 부합하는지 이 유무를 하나씩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격 상승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슈퍼 사이클이에요. 이 업종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제품 가격 자체가 계속 좋아져야겠죠.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지 유무를 추적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수요가 공급보다 더 커야 됩니다. 수요가 높아야만 가격 상승도 완만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셋째, 가격 전가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아요? 혹은 예를 들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러면 그럼 나도 가격 올릴 거야. 예전에 이제 테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운송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테슬라 어떻게 합니까? 9차례에 걸쳐서 모델 3 가격들을 쭉쭉쭉쭉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격 전가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넷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브랜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면 알아줘. 예를 들어 현대면 알아주고, 삼성이면 알아주고, 휴대폰 1위 이렇게 알아주듯이 똑같은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과 섹터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조선주입니다. 조선주의 지금 커버리지 5개사의 주가 추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 지수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배가격이에요, 배가격. 배가격을 이제 수주를 따낼 때에 한 척당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조선가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쭉 보시는 대로 쭉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죠? 자, 지금 이렇게 가장 피크를 찍었었던 이 구간,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피크 찍었던 구간,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2007년과 9년 사이, 2008년에 가장 이제 조선주들이 실적에 대한 피크를 가장 크게 찍었었던 때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2006년대부터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지금 그때와 육박하는 지금 신조선가 지수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즉 신조선가 지수가 견조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가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IMO 2020 이후에 지금 국제해사기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 너네들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모두 다 지금 선박들을 교체를 해야 돼. 2050년대까지 빨리 바꿔. 2030년까지 이런 것들을 싹 바꿔. 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 혹은 30년까지 지속되는 이런 거의 폐선에 육박한 이런 선박들이 교체 시기가 지금 맞물려서 2030년까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선주의 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 지수 지금 수준이 아니라 200지수를 훨씬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1년, 2년, 작년도만 사이클, 올해만 사이클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 내후년도, 내후후년도 즉 3년 이상의 굉장히 큰 슈퍼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조선가 지수에 대한 상향 지속적으로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023년도 수주가 좀 부진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사실상 선별 수주입니다. 지금 중국 선박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선박 자체는 수주를 따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탱커의 계절이 곧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탱커 자체가 결국은 이제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걸 보시면 20년 이상 된 선박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23년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25년도, 2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은 어떻게 되겠어요? 25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감에 따라서 교체 수요가 당연히 맞물려서 발생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7년까지 클라이막스, 지금까지는 LNG 선박이 먹여 살렸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렸던 탱커선, 이런 것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도 같이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수요 자체가 공급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또 이 구간 같은 경우가
경쟁사 대비 굉장히 우월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하면 알아주죠.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중국이 뭐 1등이다. 전체 선박 개수로 따졌을 때에는 그럴 수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돈 안 되는 선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이 그런 건 경쟁 안 해. 수력 경쟁 안 하고 너네 다 먹어. 우리는 돈 되는 것만 할게. 초대형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형 선박들 이런 것들, LPG 선박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암모니아 선박 이런 것들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지금 수요를 좀 따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품목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이 월등히 1등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도 2026년까지 도크가 꽉 찼습니다. 도크라는 것은 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렇게 공간을 딱 마련을 해놔야겠죠. 배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공간을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 그 도크가 꽉 찼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물론 꽉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도 꽉 찼고 우리도 꽉 찼기 때문에 향후에 2030년까지 일감 걱정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M&A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2030년까지 수요로서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선박도 1등, LPG 선박도 한국이 1등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슈퍼 수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조선주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만 이런 종목들이 2배, 3배, 5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조선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면밀하게 좀 해보시면 굉장히 큰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알찬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런 좀 궁금증이 듭니다. 이 조선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주목을 해볼 만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관련된 사실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잡아 나가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브리핑 자료들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제가 사실 이제 관련된 조선주들은 워낙에 제가 한 3년 전부터 깊숙하게 좀 분석을 해왔던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조선주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방대한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도록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면 이 종목의 기업 분석이라든지 차트 분석은 좀 꼼꼼하게 하는데 섹터 전반에 대한 분석은 좀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섹터 전반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 비법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 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종목 이야기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수범 강사님께서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타이밍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 강사님의 매력은 얼마나 다채로운지 강의에서는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종목은 또 전혀 다른 섹터에서 종목을 골라주셨는데요.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반도체 쪽 섹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뽑아왔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한 종목만 대거 급등하는 양상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자, 슈퍼사이클 초입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슈퍼사이클이라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전체 종목들이 다 대거 들썩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시기가 어디일까 굉장히 저 역시도 궁금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페스 이렇게 지금까지 굉장히 조용했었던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 위주로서 급등하는 양상들을 좀 펼쳐진 것을 보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좀 됐고요. 자, 하나마이크론도 사실 반도체 종목 중에서 굉장히 좋은 또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이제 패키징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소재 쪽으로도 또 연관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대다수의 반도체 종목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실적들이 거의 다 좋지 못합니다. 대다수가 3분기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많이 망가졌었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지금 힘들었었던 그 구간을 좀 찾아보자면 사실상 이제 10월 달, 그죠?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돼서 어닝 쇼크 실적이 기록됐었던 진짜 10월 달에 굉장히 힘들었었고 11월 이제 초입 부분까지도 실적 발표가 딱 완료가 되면서 그때 막 10%씩 급락하는 종목들이 정말 이제 숱하게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사실 하나마이크론은 굉장히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4분기까지 이제 기록을 좀 하게 된다면 저는 컨센에서 크게 벗어날 일은 없다라고 지금 좀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800억 정도로 지금 증권가에서 좀 추산을 좀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지금 마이너스 20%예요. 아시겠지만 뭐 디램부터 시작해서 뭐 낸드 부문 관련해서 뭐 후공정 장비 업체들도 실적이 대거 적자로 전환을 했었죠. 이제 그런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하나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사실 경쟁력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성장이 끝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은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는데 자, 내년도에 이제 공정증서를 토대로 매출액 1조 5천억에 영업이익 2,2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많게 쓰자면 2,400억, 그리고 조금 더 오차 범위를 우리가 좀 둔다면 2천억까지도 베이스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2,200억 전후로 약 10%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당기순이익 약 1,600억 정도를 우리가 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과 대비를 했을 때 무려 몇 배입니까? PR이 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메리트가 높죠. 그죠? 다른 지금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곳들도 지금 20배, 좀 많게는 30배까지도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이 10%, 15%까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하나마이크론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소외되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좀 하나라고 보고 특히나 또 2025년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다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HBM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이 또 급등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치고 이렇게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 중에 좀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안 나간다고 해서 하나마이크론은 이 반도체 장세에서 소외됐네 라고 보시는 것보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내 차례를 기다려라. 그죠? 내 차례를 급등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안 올라가네? 차라리 네페스 종목 잡아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갈아타시는 순간 그 이후에 하나마이크론 종목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조금 더 꾸준하게 특히나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모아나가시는 전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자세한 제가 이제 기업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추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또 해답을 좀 얻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노란 톡방에서 사실 이런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뭐예요? 다른 섹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교육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또 이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많은 썰들을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란톡방에 200명 이상 또 모이게 된다면 제가 이제 공개 방송도 같이 또 노란톡방에서 또 진행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역시도 함께 참여를 하고 싶을 만큼 이제 궁리가 당기는데 또 궁금한 게 이제 이 CPI 발표가 있잖아요.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걱정이 되는데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CPI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을 거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오차 범위가 없을 것으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근원물가 수준 기준으로 4%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이제 12월 달에 이제 금리 사실 뭐 인상 가능성 자체는 0%죠, 사실. 그리고 월가에서도 실제로 98%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CPI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만약에 시장이 불안해서 좀 빠진다. 그러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산타랠리까지는 지금 대주주 지금 조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완화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언론사에서도 지금 정신없이 맞다, 아니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4번이나 지금 뒤틀릴 정도로 지금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조차도 우리가 지금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좀 결정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1월 달에 1월 랠리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일의 투자 전략도 중요하지만 우리 뭐예요? 길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도 상반기에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까? 특히나 이제 상반기처럼 올해 상반기처럼 로봇주,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일찍 뽑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제가 내년 노란 톡방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주도주 섹터가 궁금하다. 주도주 sek터 내에서 어떤 게 탑픽주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 제가 노란 톡방에서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0분이 모이게 된다면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방송에서 못다 나눈 이야기들 공개 방송 통해서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남은 연말장 그리고 내년도 시장 전망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 힘을 받으면서 시장 강한 모습을 보였죠.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강인은 조선업 장기 호황 진입에 따른 투자 전략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오늘 강의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타 주식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구체적인 전략 오로지 이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실 우리 이수범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